안녕하십니까. 기본소득당 윤혜인 의원입니다. 오늘 부동산 대책에 대해서 정부 여당과 그리고 21대 동료 국회의원 여러분들께 부동산 대책의 제안을 드리고자 이 자리에 섰습니다. 부동산 불평등에 대한 국민들의 분노가 일고 있습니다. 그리고 오늘 7월 10일 정부의 대책 발표가 있었습니다. 부동산 불평등은 언제나 한국 사회의 중요한 화두였습니다. 문재인 정부 역시 취임 이후에 부동산 가격만큼은 반드시 잡겠다고 약속했지만 지난 3년 동안의 집값은 그 이전 정부 때보다도 더 치솟았습니다. 토지주택연구원에 따르면 서울 아파트 분양가는 3.3제곱미터당 2015년 1,948만원에서 2018년 2,804만원으로 뛰었습니다. 특히 강남구 아파트 상승액은 2016년에서 2019년 사이에 평균 7억 8천만 원이 올랐습니다. 국토부는 21번에 걸쳐서 부동산 대책을 내놓았지만 이를 비웃듯 아파트 가격은 고공행진을 계속하고 있습니다. 청년들은 공정과 평등을 믿기보다는 영혼까지 끌어모아 서울에 집을 사려고 합니다. 의지할 부모 찬스조차 없는 청년들은 도시의 변두리로 더 열악한 주거 환경으로 내몰리고 있습니다. 국회의원과 고위공직자들의 다주택을 대대적으로 처분하는 것은 국민들의 현재의 분노를 누그러뜨릴 수는 있지만 부동산 불평등 문제의 해결의 정답은 아닙니다. 그나마도 미래통합당은 위헌적 발상이라며 갖고 있는 자산성 부동산들을 내놓지 못하겠다고 하고 있습니다. 국회의원과 고위공직자들이 집을 처분하는 것을 강제할 수는 없지만 지난 선거에서처럼 결국 국민들에게 준엄한 판단을 받을 것입니다. 이제는 사는 곳이어야 하는 집이 투기 대상으로 전락해버린 현실을 바꾸는 정말 말 그대로의 대책이 나와야 합니다. 공급을 아무리 늘려도 소수의 사람들이 집을 사재기 하게 된다면 집값은 떨어지지 않습니다. 가장 확실하고 안전한 투자처로서의 부동산의 지위를 박탈하지 않는다면 아무리 공급을 늘려봤자 집을 살 수 있는 사람들의 자산만 늘려주는 꼴일 것입니다. 기본소득당과 저 윤혜인은 오늘 정부 여당에게 그리고 21대 동료 국회의원 여러분들께 토지보유세를 통한 토지 기본소득을 도입하고 이를 통해서 부동산 불평등 문제를 해결하자고 제안드립니다. 자세한 내용은 기본소득당 상임대표인 신지혜 대표가 발표하고 보도자료로 배포하도록 하겠습니다. 신지혜 대표님 모시고 자세한 내용 들어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안녕하세요. 기본소득당 상임대표 신지혜입니다. 저는 오늘 이 자리에서 오늘 정부가 발표한 주택시장 안정 보완 대책에 대한 기본소득당의 입장을 밝히고 대한민국 부동산 불평등 문제를 해소하기 위한 대안을 말씀드리고자 합니다. 정부는 주택시장 안정 보완 대책을 크게 4가지로 발표했습니다. 그중 다주택자 단기거래에 대한 부동산 세제 강화로 마련된 방안의 한계 중심으로 보완대책의 입장을 말씀드리겠습니다. 먼저 양도소득세 및 취득세 강화에 대한 입장입니다. 부동산 정책에 있어 전문가들은 거래와 관련된 세금 비율은 낮게, 보유에 대한 세금은 높게 책정해야 부동산 불평등 문제를 완화할 수 있다고 이야기합니다. 이미 집을 가질 만큼 가진 다주택자에게 취득세 강화는 효과가 없을 가능성이 큽니다. 양도소득세 강화 방안 역시 단기간에 집을 되파는 다주택자 비율이 높지 않기 때문에 효과를 발휘하기 힘듭니다. 오히려 양도소득세를 내야 할 정도의 집을 보유하고 있는 사람이라면 편법 증여를 시도할 가능성이 큽니다. 양도소득세 및 취득세 강화 방안은 부동산 투기를 막을 근본적 대책이 될 수 없습니다. 두 번째로 다주택자 대상 종부세 중과세율을 1.2%에서 최고 6%까지 올리는 정부 대책은 부동산 투기 근절 대책으로서 명확한 한계가 있습니다. 현행 종합부동산세 자체가 한계를 갖고 있기 때문입니다. 현행 종합부동산세는 1가구 1주택일 경우에도 공시지가로 9억 이상 아파트 한에서 9억을 공제한 후에 공정시가가액 비율을 곱해서 부과됩니다. 즉, 시가로 12억 이상인 주택에 부과하는 세금입니다. 대한민국에 12억 이상 집을 보유한 국민은 많지 않습니다. 2018년 기준으로 볼 때 50만 명이 안 되는 사람들이 종합부동산세를 납부했습니다. 종합부동산세 중과세율을 인상하겠다는 것은 이 50만 명을 콕 집어서 핀셋 증세를 한다는 것입니다. 핀셋 증세는
상황을 필연적으로 불러올 수밖에 없습니다. 우리 사회 1%에 속하는 부동산 부자는 강화된 종합부동산세를 견딜 수 있는 사람들입니다. 이들은 오히려 자신의 집을 내놓기보다 세금을 내면서 부동산 규제를 풀어줄 정권으로 바뀌길 기다릴 것입니다. 다주택자들이 집을 내놓지 않으면 부동산 투기를 막을 수 없습니다. 다주택자 대상으로 종부세를 강화하는 대안 역시 효과를 발휘하기 어려울 것입니다. 20번이 넘게 부동산 대책을 발표해도 걷잡을 수 없이 집값이 폭등하고 있습니다. 부동산 불평등이 지금 정부에서처럼 심각했던 적이 없었습니다. 정부는 이 상황을 비상 상황으로 인식하고 부동산 투기를 막을 근본적 대책을 마련해야 합니다. 근본적 대책의 방향은 부동산을 보유하고 있는 것에 명확하게 책임을 지게 하고 이 책임을 다할 자신이 없는 다주택자들이 집을 매물로 내놓아야 합니다. 그래야만 부동산 시장이 안정되고 투기 수익에 대한 기대를 낮출 수 있기 때문입니다. 이러한 인식에서 기본소득당은 종합부동산세를 폐지하고 토지보유세를 도입할 것을 제안합니다. 현행 종합부동산세는 문제가 많습니다. 시가 12억 이상이 되는 주택에만 세금이 부과되고 종부세 기준 금액까지 집값이 오르게 하는 부작용도 있습니다. 또 토지 용도별로 공제 금액 등 부과 기준이 다르고 용도별로 세금을 부과하기 때문에 여러 종류의 토지를 가진 사람들이 세금을 덜 내게 됩니다. 기업, 학교, 법인 등의 세제 혜택으로 이들이 부동산 투기에 끼어들게 하고 있습니다. 무엇보다 현행 종합부동산세는 너무 복잡할 뿐만 아니라 면세 부과 및 세제 혜택이 너무 많습니다. 기본소득당이 제안하는 토지보유세는 건물이 아닌 토지에 세금을 매기자는 제안입니다. 건물 가격은 토지에 의해 매겨집니다. 강남 재건축 아파트 경우 날이 갈수록 건물의 가격이 떨어져야 함에도 불구하고 값이 오르고 있는 것은 재건축 등의 도시계획에 따라 토지 가격이 올라가기 때문입니다. 토지 가격은 토지 소유자의 능력 때문이 아니라 사회 발전과 정부 정책 때문에 오릅니다. 부동산 문제의 핵심이 자신의 능력 때문에 오르지 않은 토지 가치를 토지 소유자만 독점함으로써 불로소득이 생기는 것이라고 볼 때 결국 불로소득을 환수하는 방안이 가장 명확하고 확실한 부동산 대책이라고 볼 수 있습니다. 그렇기에 토지로 인한 불로소득을 환수하는 방안으로 토지에 세금을 매기는 토지보유세를 제안합니다. 기본소득당이 제안하는 토지보유세는 5가지 특징을 갖고 있습니다. 첫째, 전국의 모든 토지를 용도 구분 없이 인별 합산해서 부과합니다. 둘째, 공시지가를 과세표준으로 합니다. 셋째, 비과세 감면은 원칙적으로 폐지합니다. 넷째, 모든 토지에 동일한 세율로 과세하는 것으로 합니다. 다섯째, 토지보유세를 기본소득과 연계해서 모든 국민들에게 나눕니다. 토지보유세를 부자들에게만 걷는 것이 아니라 모두에게 걷는 데에는 이유가 있습니다. 핀셋 증세는 투기 수요를 제어할 수 없기 때문입니다. 부동산 부자 상위 1%가 저항할 이유가 없는 보편 증세와 기본소득을 연계한 방안이 국민 모두의 조세 저항이 가장 적습니다. 토지보유세를 현실화하기 위해서는 종합부동산세법 대신에 토지보유세법 제정이 필요합니다. 구체적으로 토지보유세액은 부동산 시장의 동향과 재정 여건 등을 고려하여 공시가격의 1000분의 5부터 1000분의 20까지의 범위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한다라는 법안의 내용을 제안합니다. 모든 토지에 대해 최저 0.5%에서 최고 2%까지 토지보유세를 부과하는 내용을 담을 것을 제안합니다. 2018년 토지가격 기준으로 토지보유세를 걷고 기본소득으로 연계했을 상황을 미리 연구한 결과도 있습니다. 대한민국 토지 전체 공시지가가 약 3,900조라고 할 때 토지보유세율을 0.8%로 정한다면 토지보유세로 약 30조를 거둘 수 있고 이는 모든 국민에게 연 60만 원의 기본소득으로 나눌 수 있습니다. 이 연구 결과에 따르면 토지 소유 세대를 100분위로 나누었을 때 77%의 국민이 자신이 낸 토지 보유세보다 돌려받는 기본소득이 많습니다. 기본소득과 연계한 토지 보유세는 부동산 가격을 안정시키고 투기 수익에 대한 기대를 하락시킬 것입니다. 또 기본소득과 연계했을 때 부동산 불평등에 기인한 소득 불평등을 해소하고 소득 분배를 개선하는 효과도 있습니다. 실수요자 중심으로 토지 소유가 재편되고 경제 주체의 토지 투기 행위가
감소할 것이라는 장점도 있습니다. 마지막으로 토지 기본소득으로 인해 모든 국민이 토지의 실질적 주인이 된다는 토지 공개념을 실현하는 매우 유의미한 결과를 낳을 것입니다. 물론 토지 보유세 전후 과제 역시 필요합니다. 임대차 3법 등 세입자들이 전월세에 오를 걱정 없이 안정적으로 집을 빌려 쓸 수 있도록 세입자 권리 확대도 함께 가야 합니다. 또 집을 보유하고 있지만 소득이 없는 노인들이나 부지가 많이 필요한 제조업 기업 등을 위해서는 토지 보유세를 납부 유예할 수 있는 방안도 논의가 필요합니다. 정부는 실수요자를 보호하겠다고 강조하고 있습니다. 실수요자를 보호하는 최고의 방안은 집이 사는 것이 아니라 사는 곳이 되게 만드는 것입니다. 기본소득 없이는 부동산 투기를 막을 수 없습니다. 토지가 주는 혜택을 모두가 나누는 토지 공개념을 실현하고 불평등한 자원 분배를 공정하게 바꿔낼 기본소득과 연계한 토지보유세 도입을 정부와 여당에 진지하게 검토하고 논의하기를 촉구합니다. 고맙습니다. 네, 오늘 토지 보유세와 그리고 토지 기본소득의 도입을 제안하고 함께 논의할 것을 촉구하는 기자회견을 기본소득당 신재 대표님과 함께 진행을 했습니다. 부동산 가격을 안정시키고 자산 불평등을 해소하고 그리고 재분배 문제까지 해결할 수 있는 그리고 토지 정의의 실현까지도 목표로 할 수 있는 토지 보유세와 그리고 토지 기본소득 법안을 기본소득당에서는 준비하고 있습니다. 조만간 준비가 되는 대로 많은 의원님들과 그리고 국민 여러분들과 함께 공론화의 시작을 열어가고자 합니다. 첫 시작은 오늘 오전에 있었던 토론회였습니다. 관련해서 자료가 필요하신 분들은 저희 의원실로 연락을 주시면 되겠습니다. 다시 한번 마지막으로 여당과 정부 그리고 21대 국회 동료 의원님들께 촉구합니다. 집값을 잡을 수 있는 가장 확실한 대책은 보유세를 걷고 이것으로 만들어진 금액을 모든 국민에게 평등하게 나누는 토지 기본소득을 시행하는 것입니다. 토지 보유세와 토지 기본소득 논의에 함께 앞장서서 나눠서 주시기를 촉구합니다. 고맙습니다.